알바비 없이도 자는 동안 커피가 팔립니다. 무인 카페 창업 광고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문장이죠. 오늘은 이 문구를 숫자로 채점한 결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월 매출 400만원짜리 표준 무인 카페, 기계값까지 다 빼고 남는 돈은 월 129만원, 투자금을 돌려받기까지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하루 사룸 9잔을 팔아야 합니다. 하루 사룸 9잔을 못 넘으면 매달 42만원 적자입니다. 숫자 4개를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실 건 이 숫자들이 나오는 경로입니다. 매출 400만원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비용을 큰 것부터 한 항목씩 깎아서 129만원까지 내려가 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무인 카페 광고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비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오늘 계산서의 주인공이에요. 깎기 전에 기준부터 잡죠. 왜 매출 400만이냐? 운영 사례들을 모아보면 자리 잡은 무인 카페의 월 매출이 300만에서 450만원 사이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객단가는 아메리카노 2,000원 안팎이니까 월 400만이면 한 달에 2,000잔입니다. 하루에 67잔을 파는 가게예요. 잘 되는 집은 월 1,000만을 찍기도 하는데 그건 오피스 밀집과 같은 특수 입지 얘기고, 오늘은 제일 흔한 그림으로 갑니다. 하나만 미리 정리할게요. 무인 카페는 바리스타 자리에 전자동 머신을 앉힌 가게라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비용 영원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거고, 인건비가 빠진 자리에 뭐가 새로 들어오는지는 광고가 말을 안 해요. 지금부터 그 자리를 채워봅니다. 먼저 이 장사의 몸통인 기계값부터 원본으로 확인하죠. 지금 화면에 띄운 건 커피머신 유통사가 공개한 무인 매장용 전자동 머신의 캐피탈 할부 견적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계 하나 값이 2,420만원, 할부로 돌리면 매달 63만 1,354원씩 나간다고 적혀 있어요. 회차별로 원금이랑 이자가 갈라져 있는 진짜 상환표입니다. 무인 매장용 머신은 결제 시스템까지 붙어서 가정용이랑 차원이 다르게 비싸요. 업체마다 1,700만원대부터 2,600만원대까지 부릅니다. 아예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일반 머신 렌탈이 월 5만에서 15만원, 로봇 팔이 커피를 타주는 로봇 바리스타는 월 60만에서 150만원대. 사든 할부로 하든 빌리든 기계값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내느냐 나눠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감각을 들고 가야 뒤에 나올 오늘의 주인공이 보입니다. 전체 입장료도 분해해두죠. 업체 공개 자료 기준으로 커피 머신이 1,700만에서 2,000만원대, 컵이랑 간식을 파는 멀티 자판기가 500만에서 600만, 인테리어가 1,500만에서 2,000만, 점포 보증금이 2,000만에서 3,000만원. 다 더하면 보통 5,000만에서 8,000만 사이가 나오고, 오늘 계산은 중간쯤인 5,500만원으로 잡습니다. 머신 2,000만, 자판기 550만, 인테리어 1,750만, 보증금 2,200만짜리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면 가맹비가 한 줄 더 붙는 대신 세팅을 본사가 해주고, 개인 조립이면 몇백만원을 아끼는 대신 머신 고장을 혼자 책임집니다. 어느 쪽이든 이 5,500만 중에 나올 때 돌려받는 건 보증금뿐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3,300만은 쓰는 동안 달아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 문장 뒤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자, 카운터에 400만원 올렸습니다. 깎기 전에 이 400이 어떤 숫자인지만 잠깐요. 하루 67잔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15잔, 점심에 20잔, 오후에 20잔, 저녁이랑 심야에 12잔. 이게 비 오는 날도 명절에도 매일 나와야 월 400만이에요. 유동인구가 안 받쳐주는 자리면 하루 20에서 30잔에서 멈추고, 그럼 월 매출은 150만원대로 내려갑니다. 무인 카페도 결국 자리 장사라는 거 카운터 깎다 보면 뼈저리게 확인됩니다. 갑니다. 제일 큰 칼질부터 원두랑 부자재입니다. 사례 기준으로 월 매출 400짜리 가게에서 90만원 안팎이 나가요. 한 잔 단위로 쪼개보면 감이 옵니다.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에 원두가 200원 안팎, 컵이랑 뚜껑, 홀더, 빨대 같은 부자재가 150원, 카드 결제 수수료가 30원쯤. 라테처럼 우유 들어가는 메뉴는 우유값 300원이 더 붙고요. 그러니까 한 잔 팔면 대략 1,600원이 남습니다. 이 1,600원이라는 숫자, 오늘 제목의 39잔이 여기서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카운터 정리합니다. 400만에서 재료값 90만 빠지고 남은 돈 310만원. 가게 자리값입니다. 무인 카페는 큰 평수가 필요 없어서 임대료가 싼 편이에요. 사례 기준으로 월 60만에서 100만원 사이가 많고, 중간인 8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싸다고 마냥 구석으로 갈 수도 없어요. 아까 그 하루 67잔이 목에서 나오는 숫자거든요. 임대료를 30만 아끼려다 하루 20잔이 빠지면 그게 훨씬 큰 손해입니다. 310만에서 80만 빠지고 카운터 230만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머신이랑 냉난방, 제빙기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전기요금이 월 10만에서 20만원, 여름 성수기엔 20만을 넘기도 해요. 여기에 인터넷 통신비, 정수 필터 교체, 소모품, 유지보수까지 묶어서 15만 안팎. 오늘은 이 전기와 잡비를 합쳐 30만원으로 잡습니다. 230만에서 30만 빠지고 카운터 200만원. 여기서 멈추면 무인 카페 월 200 남는다는 창업 상담 멘트가 완성돼요. 실제로 많은 계산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제일 아픈 게 남았습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린 주인공, 광고가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비용이요. 아까 원본으로 봤던 그 견적표를 다시 떠올려보세요. 기계 하나에 2,420만, 할부면 매달 63만. 그런데 기계를 현금으로 샀다고 이 비용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형태만 바뀌어요.
머신이랑 자판기, 인테리어는 쓰는 동안 다 없어지는 돈이고 회계에서는 이걸 감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구성으로 계산해보죠. 머신 2천만 원을 5년 쓴다고 하면 1년에 400만, 한 달에 33만 원씩 녹는 거예요. 자판기 550만이랑 인테리어 1750만도 5년으로 나누면 월 38만. 감가 비용은 매달 71만 원입니다. 통장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다들 없는 셈 치는데 5년 뒤 머신을 교체하거나 가게를 접는 날 한꺼번에 청구돼요. 카운터 정리합니다. 200만 원에서 71만 원이 빠지고 남은 돈 129만 원 도착했습니다. 도입에서 보여드린 그 숫자예요. 월 매출 400만 무인 카페의 진짜 순수익 월 129만 원. 렌탈로 가면 이 계산이 현금으로 보입니다. 로봇 바리스타 렌탈료 100만 원이 나가는 가게는 남는 게 100만 밑으로 떨어져요. 렌탈료가 곧 감가 비용의 현금 버전인 거죠. 이제 129만이 나왔으니 거꾸로 계산 하나 해보죠. 이 가게는 하루 몇 잔부터 돈이 벌리는 장사냐. 방금 본 고정비를 다 더하면 임대료 80만, 전기 잡비 30만, 감가 비용은 매달 71만 원이고 합쳐서 월 186만 원 언저리입니다. 한 잔에 남는 돈이 1,600원이었죠. 186만 원을 1,600원으로 나누면 1,160잔쯤 나오고 30일로 나누면 하루 39잔. 이게 오늘 제목의 그 숫자, 무인 카페의 생사선입니다. 하루 39잔을 넘는 잔부터가 내 소득이고 못 넘으면 그날은 기계값을 까먹은 날이에요. 창업 전에 후보 자리 앞에서 일주일만 서서 세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말고 옆 카페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을요. 그 숫자가 39를 넘길 것 같은지가 이 장사의 거의 전부입니다. 생사선 위아래로 시나리오를 깔아보죠. 하루에 30잔을 파는 자리. 한 달에 남는 금액이 144만 원인데 고정비가 186만이라 매달 42만 원씩 적자입니다. 매일 청소하고 채우면서 통장은 마이너스인 줄이에요. 하루 50잔이면 54만 원 남습니다. 적자는 아닌데 노동의 대가로는 아쉽죠. 표준 사례인 하루 67잔을 팔아야 월 135만 원 정도. 아까 카운터의 129만과 같은 줄입니다. 하루 90잔 나오는 자리면 246만까지 올라가요. 이 표에서 보실 건 하나입니다. 같은 기계, 같은 인테리어, 같은 노동인데 자리 하나로 마이너스 42만과 플러스 246만이 갈립니다. 창업 상담에서 월 200 이상 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하루 80잔 이상 팔리는 자리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지는 별개 문제고요. 맨 윗줄도 마저 계산해두죠. 언론에 나온 월 매출 1000만 사례요. 하루 167잔입니다. 잔당 1600원이 남는다고 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800만원. 그런 자리는 임대료가 다른 급이니까 특수 입지 가정으로 임대 200만, 전기 잡비 40만, 감가 71만을 빼면 대략 490만원이 남습니다. 분명히 좋은 숫자예요. 다만 이건 하루 167잔, 그러니까 표준 사례의 2배 반이 팔리는 자리 얘기고 그런 목은 애초에 매물로 잘 안 나옵니다. 광고 전단의 수익 예시가 어느 줄에서 계산된 건지 이 표에 대보면 바로 보여요. 같은 자리에서 생사선을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객단가예요. 지금까지 아메리카노 2,000원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우유 들어가는 라테를 2,500원에 팔면 우유값 300원과 부자재, 수수료를 다 빼도 잔당 1,800원 안팎이 남습니다. 아메리카노보다 200원이 더 남는 거예요. 디저트 자판기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쿠키나 구운 과자 하나가 얹히면 객단가가 3,000원대로 올라가고 같은 손님 수라도 매출 칸이 달라져요. 자리 잡은 무인 카페들이 음료 잔수보다 객단가 관리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만 반대급부가 있어요.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가 생기고 디저트는 재고 관리 노동이 늘어납니다. 객단가를 올리는 모든 수단은 관리 시간을 같이 올려요. 이 장사, 여기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무인의 진짜 뜻도 정리하죠. 손님 응대에 사람이 없다는 거지 노동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머신 세척, 원두랑 우유 충전, 컵 채우기, 테이블 닦기, 쓰레기 비우기, 유통기한 지난 디저트 폐기, 운영 사례 기준으로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짜리 일이고 매일입니다. 수시로 호출도 옵니다. 카드가 안 먹혀요. 컵이 걸렸어요. CCTV 알림이 울리면 새벽에도 확인해야 하고요. 하루 1시간 반씩, 한 달 매는 다식 1억 45사 쉬고 다시 CCTV 알림이 울리면 늘어 나누면 전업소득으로는 부족한데 시급 좋은 부업으로는 성립해요. 단 가게가 걸어서 5분 일대 얘기입니다. 차로 20분 거리면 이동시간까지 월 65시간이 되고 시급은 2만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장사의 손익은 기계 성능이 아니라 내 집과 가게 사이 거리에서 갈려요. 시간 축도 넣어야죠. 무인 카페 매출의 주력은 아이스 음료라 계절을 심하게 탑니다. 여름에 하루 60잔 나오던 자리가 겨울엔 35잔으로 내려가는 시기예요. 생사선이 39잔이라고 했으니 이런 자리는 겨울 4달을 분기점 아래에서 버티는 겁니다. 연 단위로 보면 남는데 월 단위로는 적자인 달이 있는 구조예요. 전기요금도 여름엔 제빙기와 냉방이 풀로 돌아 더 나옵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이 무인 카페의 간판 무기인데 심야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 자리는 생각보다 적어요.
새벽에 커피 마시러 나오는 동네가 아니면 24시간은 무기가 아니라 그냥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버티는 집들은 가을부터 따뜻한 메뉴랑 구운 과자 쪽으로 매대를 갈아 끼워서 객단가로 잔수 감소를 방어해요. 이것도 물론 사람 손이 가는 일입니다. 이제 회수 기간입니다. 나올 때 돌려받는 보증금을 빼고 실제로 녹는 돈인 기계와 인테리어 4,300만원 기준으로 잡죠. 월 순수익 129만이면 4,300 나누기 129, 약 33개월, 대충 3년입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린 그 3년이에요. 매출이 300만 대로 내려가면 순수익이 70만 대가 되고 회수는 5년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무인 카페에서 흔한 시간 문제가 하나 겹쳐요.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3년이 걸리는데 커피 머신의 수명이자 감가 기간이 5년입니다. 본전 뽑고 실제로 버는 기간은 뒤쪽 2년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 2년을 벌려면 앞에 3년 동안 매출이 안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대로일까요? 회수 계산에 2칸을 더 얹어야 정직한 계산서가 됩니다. 첫째, 묶인 돈의 이자예요. 5,500만 원을 연 4% 예금에만 넣어도 세전으로 한 달 이자가 18만 원입니다. 무인 카페에 넣는 순간 이 18만 원을 포기하는 거니까 순수익 129만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이 노동이 새로 만들어낸 소득은 사실 111만 원이라는 계산도 가능해요. 둘째, 세금입니다. 오늘 계산한 129만은 세전이에요. 커피값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손님한테 잠시 받아둔 나라 돈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신고 때마다 차액을 내야 합니다. 카드랑 앱 결제 매출은 전산에 다 잡혀서 숨을 곳도 없고요. 여기에 연 단위로 종합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 내 돈으로 알고 쓰면 신고달에 구멍이 나요. 실수령 기준으로 보면 129만에서 한 번 더 내려간다는 것까지가 정확한 그림입니다. 들어가는 문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무인 카페 창업은 크게 두 갈래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들어가면 인테리어, 머신 세팅, 원두 공급, 기기 관리까지 패키지로 해결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진입이 쉽죠. 대신 가맹 비용이 초기 투자에 한 줄 더 붙고 원두랑 부자재를 본사에서 받아야 해서 재료 단가가 시장가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잔당 1,600원 남는 계산에서 재료비 칸이 커지면 기준이 하루 39잔에서 40잔대 중반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개인 조립형은 몇백만 원을 아끼고 원두도 직접 골라 싸게 받는 대신 머신 고장부터 위생까지 전부 혼자 해결해야 해요. 기계를 볼 줄 모르는 분이 조립형으로 갔다가 고장 한 번에 일주일 매출을 날리는 사례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비용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그 보험이 필요 없을 만큼 알면 조립형이 남고 모르면 보험료를 내는 게 오히려 쌉니다. 숫자만 보겠습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은 통계청 자료 기준 2022년 말에 이미 10만 729개로 편의점의 2배입니다. 2016년 5만 1천 개에서 6년 만에 2배가 됐어요. 무인 카페의 직접 경쟁자인 저가커피는 더 빠릅니다. 메가커피가 2025년 기준 3,800개를 넘겼고 컴포즈 커피도 3,005점을 돌파했어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무인 카페 아메리카노가 2,000원인데 메가커피가 1,500원이에요. 사람이 내려주고 메뉴도 수십 가지고 앱 쿠폰까지 주는 가게가 500원 더 쌉니다. 회수기간 3년 동안 내 가게 반경 200m에 저가커피가 하나라도 들어오면 계산서의 매출칸이 통째로 흔들려요. 아까 봤죠? 매출칸이 흔들리면 생사선 39잔 아래로 미끄러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오늘 계산이 제가 고른 값에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도 공정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잔당 남는 돈 1,600원, 원두값이 오르거나 경쟁 때문에 판매가를 1,800원으로 내리면 잔당 1,400원대가 되고 생사선은 하루 44잔으로 올라갑니다. 5잔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40잔 나오던 자리가 흑자에서 적자로 넘어가는 차이예요. 다음, 감가기간. 오늘은 5년으로 잡았는데 중고 시세 현실을 반영해 3년으로 짧게 잡으면 월 감가가 119만이 되고 순수익은 129만에서 81만으로 떨어집니다. 임대료도 흔들어보죠. 60만짜리 자리면 149만으로 올라가고 100만짜리 자리면 109만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칸을 흔들어도 100만원 언저리를 크게 못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제일 민감한 칸이 매출이라는 것. 이 두 개가 이 계산서의 진짜 결론입니다. 숫자에 안 잡히는 것들도 짚고 가죠. 첫째, 기계 고장. 무인 카페는 머신이 멈추면 매출이 0원입니다. 알바가 아프면 사장이 대신 서면 되는데 머신이 죽으면 수리 기사가 올 때까지 가게 전체가 정지해요. AS 계약과 수리 소요일이 매출에 직결됩니다. 둘째, 사람 없는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들. 컵만 뽑아가는 손님, 자리 점거, 기물 파손. CCTV는 사후 대응이지 예방이 아니에요. 셋째, 위생민원. 우유 라인 세척이 하루만 밀려도 맛이 변하고 여름철 식중독 민원 하나면 동네 장사는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들의 공통점은 전부 사람이 없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운 대가를 다른 형태로 지불하는 겁니다. 지워진 인건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관리 노동과 리스크와 기계값으로 형태만 바꿔 계산서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마지막 항목, 접을 때의 계산서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인테리어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오히려 철거비를 냅니다. 그리고 2천만 주고 산 커피 머신. 무인 창업 붐을 타고 중고 매물이 많이 돌아서 산지 1, 2년 2년 된 머신도 반값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산 가격의 3분의 1을 받으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사례 기준입니다. 아까 감가를 5년으로 계산했는데 중고 시세는 장부보다 훨씬 박하게 움직이는 거죠. 뒤집으면 지금 준비하는 분한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폐업 매장에서 나온 중고 머신을 잡으면 초기 투자가 크게 줄어요. 보증이 짧거나 없어서 고장 리스크를 돈으로 산 셈이라는 건 알아야 하지만요. 어느 쪽이든 이 시장에 중고기계가 왜 이렇게 많이 도는지는 창업 전에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그 매물 하나하나가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의 계산서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업구잔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을 드리고 끝내죠. 후보 자리가 생기면 계약 전에 일주일을 쓰세요. 첫째, 반경 100m 안의 카페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을 셉니다. 지나가는 유동인구 말고 입장객이요. 아침 출근 시간대 30분, 점심 30분, 저녁 30분씩 표본을 뜨고 하루치로 환산합니다. 둘째, 평일과 주말을 따로 세요. 오피스 상권은 주말에 반토막 나고 주거 상권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 7일 평균이 39를 넘는지가 기준이에요. 셋째, 밤 10시 이후에 한번 가보세요. 저가 커피가 문 닫은 시간에 그 골목에 사람이 있는지, 무인 카페에 심야 무기가 통하는 자리인지 눈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겨울이라면 그 숫자에서 아이스 수요 빠진 걸 감안하고, 여름이라면 성수기 프리미엄을 빼고 보수적으로 읽으세요. 나흘의 발품이 5,500만 원의 방향을 정합니다. 창업 상담 자료의 예상 매출보다 본인이 직접 센 이 숫자가 항상 정확해요. 공정하게 굴러가는 조건도요. 사례들을 종합하면 패턴이 셋입니다. 첫째, 심야 수요가 진짜 있는 자리, 오피스텔 밀집 지역, 학원가, 병원 근처요. 저가 커피가 문 닫는 밤 10시 이후에 혼자 열려있으면 24시간이 그때부터 무기가 됩니다. 둘째, 사장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사는 경우, 본업이 있고 출퇴근길에 들러 관리하고 월 100만원대 부수입을 가져가는 구조. 무인 카페의 현실적인 최적 사용법은 전업이 아니라 이 부업형입니다. 셋째, 투자금이 여유 자금인 경우, 회수까지 3년을 버텨야 하니까 이 돈이 묶여도 생활이 안 흔들려야 해요. 대출로 시작하면 이자가 계산서에 한 줄 더 붙고 회수는 더 늘어집니다. 그럼 누구한테 맞는 장사냐? 본업이 있고 가게 근처에 살고 여유자금 5,500만이 있고 월 100만원대 부수입이 목표고 매일 한두 시간 몸쓰는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분. 이 조건이 다 맞으면 무인 카페는 나쁘지 않은 부업 기계입니다. 반대로 이걸로 생활비 전부를 벌어야 하는 분, 기계에 맡겨두고 신경 끄고 싶은 분, 유동인구 확인 없이 우리 동네엔 아직 없으니까 로 자리를 고르려는 분한테는 안 맞아요.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수익이라는 말에 끌리셨다면 기억하세요. 자동인 건 커피를 내리는 동작뿐이고 돈이 남게 만드는 일은 전부 수동입니다. 카운터 최종 확인하죠. 매출 400만원에서 재료비 90만원, 임대료 80만원, 전기와 잡비 30만원, 감가 비용 71만원을 빼면 129만원입니다. 하루 산업 구잔을 못 넘으면 매달 42만원 적자입니다. 투자금 회수에는 3년, 커피 머신의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무인 카페는 자동 수익 기계가 아니라 하루 한두 시간짜리 관리 작업과 5,500만원을 3년간 묶는 조건이 붙은 부업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후보 자리 앞에서 일주일만 세워보세요. 39가 넘는지 근거 자료는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